2교시에서 맨 처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학습목표 406번째 나무 이름 백자네요.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자에 하나는 일백백자를 썼고요. 하나는 흰백자를 썼네. 이 책에도 설명이 되는데 이 글자의 이체자를 이 글자로 봐서 설문에서는 뭐 설문자는 근데 이 글자를 놓고 풀렸구만. 이체자로 써있기는 했지만은 이 글자로 풀렸네. 그 글자가 흰백자죠. 이 일백백자도 흰백자에다가 하나라는 숫자와 관련돼 가지고 그 하나의 숫자가 백단위 관련된 하나의 숫자이다 보니까 일백이라는 뜻이 거기서 나와서 일백백자인데 흰백자가 의미하고 그러고 있는 글자죠. 자, 이 글자가 문제인데 이 글자의 뜻이 희담대예요. 이 희다가 색깔 관련 있잖아요. 빛깔 관련돼 있잖아요. 빛깔. 이 빛깔이 추상적인 뜻이에요. 추상적인 뜻. 구체적인 형태가 없어요. 나무야 나무 형태로 표현하면 되고 물고기야 물고기 형태로 표현하면 되는데 희다는 일정한 형태가 없어요. 지금 빛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글자의 자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해요. 뭐 사람 얼굴과 관련됐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또 엄지손가락과 관련됐다고도 하고요. 또는 곡물의 알갱이와 관련됐다고 하기도 하고요. 곡물 알갱이. 문학적 일정이 뭐 그 외에 해와 관련됐다고 하기도 하고요. 달과 관련됐다는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불빛이 불똥 관련됐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개념 가운데 저도 많이 헤맸어요. 이걸요.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헤매다가 제가 최근에 와서요 하나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빛깔이 빛깔과 관련돼서 빛이 우리가 허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빛이 불빛이 있고요. 햇빛이 있어요. 햇빛. 빛인데 이 시다라는 뜻이 빛과 관련돼 있는데 그 빛을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빛이 불빛 아니면 햇빛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글자 자원이요 불빛이랑 햇빛과 관련이 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얼굴이나 엄지손가락이나 곡물 알갱이보다는 해야지는 불똥인데 근데 불빛 관련돼서는 여기에 이 불똥이란 자원으로 설명한 사람인데 이 한자에서 불똥을 뜻하는 글자가 있어요. 불똥주라는 글자예요. 그냥 오늘날 이렇게 점만 찍어서요. 점만 이렇게 찍어서 나타내지만 오늘날 우리가 필기독으로 삼는 게 연필이나 볼펜들이 두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두께를 한 번에 이렇게 획을 그어서 두께를 나타낼 수 없는데 옛날에는 붓을 사용할 때는 딱 찍어서 눌렀다 떼면서 두께가 표현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불똥제 갖고 오는 형태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제 근문의 형태를 보고 이게 완전히 이제 먹물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이죠. 이렇게. 근데 이 글자의 갖고 오는 형태를 보면은 내내 그 형태예요.
그 형태, 요 형태에다가 물론 좀 넓은 형태도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해와 관련됐다면요. 만약에 해와 관련된다면 해를 나타내는 글자는 이게 다각형의 형태에다가 가운데 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선수. 이게 흑점을 나타내기 위해서 흑점인데 이게 완전히 점이 아니고 완전히 선이네요. 이렇게 좌우가 완전히 닿는, 여기는 닿지 않는 선이고. 근데 요 형태의 외형적인 형태오고 요 형태가 거의 매치가 되는 걸 봤을 때 저는 이 불똥 관련된 걸죠. 옛날에는 저도 해로 봤어요. 왜 그러냐? 이 희다라는 말의 어원이 해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원만 놓고 보면은 해라고 볼 수 있는데 글자 자형을 보니까 해보다는 불똥 쪽이 더 가까워요. 이 빛이라는 것이 빛의 삼원색이 있어요. 빛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는데 적색, 청색, 녹색이거든요. 빛의 삼원색이 우리가 색의 삼원색은 적색, 청색, 황색이지만은 이게 색의 삼원색은 적색과 청색과 황색 해가지고 붉은색, 푸른색, 누런색인데 빛의 삼원색이요. 빛의 삼원색은 적색이고 청색이고 녹색이에요. 녹색. 이 색의 삼원색을 합쳐서 보면은 색의 삼원색을 다 합치면은 무슨 색이 나냐면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그런데 빛의 삼원색인 적색, 청색, 녹색을 그 빛 세 개를 합치면은 이게 흰색으로 바뀌죠. 흰색. 그러니까 우리가 불똥도 있죠. 가장 온도가 높은 쪽은 흰색이야. 불똥도 흰색이라고요. 불똥 켜놓고 보면은 하얗게 보네. 우리 선생님들이 핸드폰 같은데 이미지 같은데 들어가지고요. 등불 같은데 이렇게 심지에 타고 있는 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얗게 보인단 말이에요. 등불을 이렇게 켜고 밤을 하얗게 지샌다. 불빛이 하얘니까 밤을 하얗게 지새는 거 아니에요. 햇빛이 하얗게 쏟아진다. 똑같이 빛의 삼원색이 합쳐서 흰색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해오고 연결시켜서 설명했지만 최근에 다른 사람들, 다른 문자학자 견해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의 견해를 갖다가 무턱대고 쫓아갈 필요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만의 이제 독자적인 주장을 하면서요. 기존 견해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해보다는 불똥 쪽이 더 마땅한 상황이고 그 불똥의 심지에서요 하얗게 불빛이 비치는 모양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인데 이제 이 형상이 그러니까 결국 이 흰글자로 바뀌는 거죠. 다만 이 글자의 뜻 흰백해가지고 희다는 해오 관련돼 있어요. 이게 글자 형태는 불똥 관련돼 있고 글자의 뜻은 해오 관련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 불빛이나 햇빛이 이 흰빛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얀 빛이.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태양을 볼 때 빨갛게 그런데 그 빨간 것은 원래 빛이라는 것이 해가 뜨고 질 때 보면은 하늘 높이 떠 있지 않고 해가 막 솟을 때 보면은 빛의 파장이 청색이나 녹색은 짧아가지고 이 먼지가 말하면은 오면서 굴절이 일어나서 사람이 시야에 안 들어오고 적색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가 뜨고 질 때는 적세기로 해가 보인단 말이요. 그리고 낮에 같은 경우는 저 하늘에 떠 있는데 이때는 해를 갖다가 우리가 안 보죠. 왜 그러냐면 해 보면 눈을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낮에 중천에 떠 있는 해는 하얗게 빛난단 말이에요. 하얗게 흰색이 흰색. 그래서 저 한자 문학과에서 한자를 자국의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이 원래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지금 나라를 이끌고 있지만 원래 저 대만이요. 대만이 원래 장개도 총통이 나라를 뺏기지 않았으면 장개도 선생은 중화민국이 지금 중국을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이제 대만으로 옮겨갔잖아요. 그 대만의 국기가 청천백일기라고 이제 만지홍기라고 해가지고 뭐 청천백일 만지홍기에서 길게는 그렇게 얘기하고 짧게는 줄여서 청천백일기라고 하는데 청천백일기 한쪽 기둥에 보면은 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하얗게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하얗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일장기에다가 붉게 그리려는데 그거 이제 뜨는 애나 지는 애인데 지는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싶은데 지는. 뜨는 애 아니면 지는 애로 표현한 거야 지금. 진짜 지고 있어요 일본. 이번에 축구 봤을 때는 우리는 뜨는 애고 그쪽은 지는 애 아니야? 우리는 상황 아 오늘 아침 가지고 축구 졌어요. 봤어. 이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봤어. 열심히 예. 축구라는 운동이 서양 사람의 운동이야. 이 실제적으로 차이가 분명히 나더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야구는 뜨고 있잖아. 우리나라 지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니까. 내가 그 말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하여튼 야구는 근데 돈이야 돈. 축구나 뭐. 돈을 투자를 많이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선진. 야구는 끝까지 야구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자, 예.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요. 이루어진 이 흰백자가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중에서 이제 음의 역할을 글자로서 일류 글자를 갖다가 옆에다 써놨지만은 또 다른 글자로서는 막백자가 있어요. 사람 가운데 막백자. 백은 백인데 사람 가운데 맞이가 되는 사람이에요. 백부, 크라브를 백부라고 그러죠. 백중지샘 할 때 쓴 글자고요. 그 다음에 넉백자가 있죠. 넉백자. 혼백을 때 쓴 글자. 기백이 있다 뭐 할 때 쓴 글자. 그 다음에 비단백자가 있죠. 비단백자. 패백을 때 쓰는 글자죠. 패자도 무슨 패자예요? 비단했어요. 해집했어요. 비단패자지. 패백이라는 말이 비단이라는 얘기죠. 그 패백에 사용되는 예물 이름인 거예요 지금 사실. 그 정식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네? 패백을 뜻하는 제대로 된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나 싶어서 지금. 배우는데 까먹었어. 아니 그 생각을 해봐. 며느리가 최초로 아 15, 고급 뭐지? 그래 다 왔다. 고급고래 15고래가 뭐지? 경국 그때. 현이 아니고 현물 현이 아니고 별현. 성부고래. 별현. 아, 현자를 써야죠. 현고교래 고래. 이렇게 현 구고래죠. 현 구고래.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시면. 이 아랫사람 윗사람을 별 때는 배는 거 있고 그때는 음을 현으로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 고래. 시합이 구자 시험이 구자 현 구고래예요. 그래 까먹은 줄 알았어. 그래서 쓴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백백백으로도 익히지만은 음이 바뀌어서요. 박으로도 익히죠. 네. 칠박자. 박수 뭐할 때, 박장대소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손으로 치기 때문에 지방배에 붙죠. 그 다음에 들이 닥친다고 해서 닥칠박자예요. 개봉박두 할 때 쓰는 글자죠.
박진감 있다면 할 때 쓴 글자예요. 탁칠박자. 그 다음에 호박박자가 있고요. 옥처럼 기억이 오기 전에 호박, 뭐 한복 같은데 주렁주렁 매다는 데 쓰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큰 배 박자가 있네요. 선박할 때 쓰는 거죠. 선박해서 할 때 쓰는 거죠. 박내품 뭐 이럴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지게미 박자. 어디 쓰인다고 했어요? 커피 찌꺼기를 갖다 커피박이라고 하더만. 네. 유박 그래 유박비료 들기름 같은 거 빼거나 뭐 찌꺼기를 거름으로 만드는데 기름 유자 써서 유박비료. 이게 개들 키우는 분들 조심해야 되잖아. 유박비료를 저 길거리 가루 같은 데다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개들이 그게 들게 찌꺼기 같은 걸 넣으니까 고소한 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워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탈이 나는 거죠. 네. 물가에다가 배를 댄다고 해서 배달박자예요. 1박 2일 먹을 때 쓰는 글자예요. 숙박 없어 먹을 때 쓰는 글자. 그다음에 발박자예요. 대나무를 갖다가 얇게 금방 삐져가지고 줄로 묶어가지고 만든 발이에요. 발박자인데 얇은 금박지를 뜻은 박자가 있지. 그 다음에 음이 좀 바뀌어서요. 옥돌이 옥돌. 옥돌인데 중국에서 많이 산출이 된 옥이 푸른 옥돌이래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옥색이라는 말 있잖아요. 옥색. 세모시 옥색 치마에 옥색이 바로 푸른색을 말하는 거예요. 옅은 푸른색. 푸른 구슬을 갖다가 구속자를 붙여가지고 근데 그 구슬이 정작 푸른 색깔이란 말이에요. 세모시 옥색 치마에 옥색. 이 푸른 구슬이 중국에 청옥이 많이 나고 청옥을 또 같이 있게 여긴대요. 중국 분들이. 이게 푸른 옥돌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이게 푸를 흰백자가 벽까지 왔어요. 벽 안에 소년 먹을 때 쓰는 푸른 눈을 갖고 있는 소년이다 이제. 벽공 그러면 푸른 하늘을 말하는 거죠. 상정 벽해 먹을 때 쓰는 거죠. 벽오동 벽계수도 마찬가지고 벽오동 줄기가 푸른 오동나무를 갖다 벽오동이라고 하잖아요. 자, 뭐 이런데 쓰이지는 글자들이 전부 다 흰벽자가 몇 가지인데, 자, 요 글자도 지금 쓰지는 않지만은 요 글자도 흰벽자 또는 일백백자가 음역을 해서 백이 되면서 이게 사람들이 저 어렸을 때는 잣나무백으로 배웠어요. 자, 중고등학교 시절에 잣나무, 대학교까지도 잣나무로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자가 잣나무라는 뜻이 후대에 우리나라에서 있죠. 이 글자에다가 구쿰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 글자를 잣나무로 잘못 봐서 붙여놓은 뜻일 뿐이지 정작 최초에는 옛날 사전에는 잣나무라는 뜻이 없어요. 책병나무라는 뜻은 있어요. 이 글자가 우리나라에서 그 두보시를 우리 말로 풀이하면 두시연의 뭐 이런 책들을 갖다 쓰신 분들이 그 두시에 나오는 이 글자를 갖다가 책백으로 풀이하지 않고 잣나무로 풀이하면서 그것이 일반화돼 가지고 이 글자를 보면 잣나무 보이는데 사실은
칡백나무 쪽이 더 가까운 나무래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칡백나무뿐만 아니라 편백, 화백 이런 데서도 동백에도 쓰이고 여러 데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문명 발달되지 않은 옛날에는 비슷하면 같은 글자로 써버렸어요. 나무들이. 우리가 오늘날 편백, 칡백, 화백 구분하기 힘들어요. 구분했다가도 또 시간 지나고 나서 뭐 이게 편백인가 이게 칡백이었던가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모양이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나무를 통칭하다 보니까 저는 나무 이름백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나무 이름백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근데 굳이 어떤 나무 하나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칡백나무 쪽을 들여서 얘기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세안연의 저 뭐죠 송백지 호조의 그 백인데 이걸 옛날 사람들이 잣나무로 풀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칡백나무로 풀려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풀리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얘기했지만은 이 중국에서는 이 잣나무가 있잖아요 잣나무 학명 국제적으로 인정된 학명에 코리아라는 명칭과 관련된 명칭이 붙었어요. 이 원산지가 우리나라야. 이 잣나무의 국제적인 학명이 코리아를 원형원 명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왜 그렇게 되어 있냐? 우리나라에서 난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는 잣나무를 저 북동부 지방 쪽에서만 볼 수 있대요. 황하육이나 양자가육에서는 칡백나무를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 노나라 이런 쪽에서는 잣나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대요. 그래서 공자가 한 얘기 속에 백자는 잣나무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칡백나무로 봐야지. 그래서 요즘에 그 문장 풀이하신 분들 이 글자와 관련된 풀이하신 분들은 전부 다 칡백나무를 풀이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잣나무라고 일단. 잣나무로 안 해요 지금 요즘에 저 문장 하신 분들도. 그리고 우리 책에도 이 글자 풀이하는 거 보세요. 우리 책에도 지금 나무 이름 백자예요. 406번째예요. 백자는 이 글자의 이체자고요. 설문의 백자는 칡백나무다 이랬죠. 이게 칡백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음만 같은 건 통용을 해서 이렇게 기를 국자를 써놨는데 이 글자가 곧 이 글자를 대신하는 글자거든요. 이게 칡백나무 국자예요. 칡백나무 국자. 칡백나무로 풀이한 거예요 지금. 칡백나무다 해놓고 목의 뜻을 따라고 백의 등이다 했는데 설문에 대해서 칡백나무로 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칡백나무 국자. 우리나라도 이 글자를 넣고 구한말 이전까지는요. 조선 후기 구한말이라고 보면 조선 후기 이전까지는 칡백나무로 풀렸는데 어느 순간 잣나무로 잘못 풀리는데 그게 일본에 돼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잣나무 백잣나무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백자인 이런 것들이 뭐냐면 칡백나무 씨앗을 말하는 거야. 칡백나무 씨앗. 백엽주 그러면 칡백나무 잎사귀로 만든 소리야. 백엽주. 원래는 이게 다 칡백나무 관련돼 있어. 자, 근데 뒤에서 문장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거기 한번 읽고 넘어가 볼까요? 거기 나무 이름 백자예요. 맞아 있는데 이 백자는 오늘날 흰 백자를 덧붙인 글자를 주로 쓰면서 목자로 인해 칡백, 편백, 화백과 같은 칡백나무과 여러 나무에 관련해 나무 이름의 뜻을 지니게 된 한자다. 이는 학문적으로 식물에 대한 체계가 세워지지 않았던 옛날에 비슷한 유형의 나무를 모두 하나의 한자로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풀이했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칡백나무와 잣나무를 뜻하기도 한다 했는데 그때 잣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덧붙이는 뜻이다 이거예요. 음은 흰 백자로 인해서 백자처럼 익힌다 이렇게 써놓고요. 자, 나무 흰 백자 관련된 설명 이 정도로는 하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밤나무 율자니
생률 때 쓰면 돼. 조율식 뭐 할 때 쓰면 돼. 오늘날은 나무 목자 위에다가 마치 덧불화자처럼 뭐 관련된 글자를 쓰는데 사실 덧불화자를 쓰려면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게 이건 양쪽에 다 붙었어요. 그게 그것의 형태일 뿐이에요. 지금 덧불화자가 아니야. 덧불화자는 요 부분이 이렇게 다 꺼진 거예요. 이 부분이 떨어져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 글자와 이 글자 형태를 구분을 잘 하는데 요것이 덧불화자고 이게 덧불화자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보이는 형태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무 목자인데 요 글자는 글자를 분석하기 전에 고문자를 들어서 보면 고문자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밤송이들이 이렇게 달려있는 게 밤송이들이 가시들이 이렇게 필지적으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가지마다 이 밤송이들이 달려있고 거기에 가시까지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가시. 이 가시라고 보면 되는데 가시라고 해야 되겠죠? 가시가. 그런데 각골문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있죠. 나물 그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어요. 이런 식으로. 밤송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이런 형태로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우리 책에는 지금 요 형태만 지금 들어가 있지만 이렇게도 표현이 됐어요. 밤송이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이게 소전 이전이에요. 소전 이전에 대전에서 요 형태예요. 이게 춘추 시대 때의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일단 이게 표현해 보는데 이렇게요. 요 형태 똑같은데 여기에 무늬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지금 우리 이 교재는 지금 없지만 무늬 같은 형태가 들어가는데 그 무늬를 하나를 정형화시키면 그거 바로 이 글자예요. 열매 달린 글자. 이 글자예요. 자 이렇게 밤송이가 있고 가시로도 표현됐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됐는데 그 형태가 이렇게 무늬 같은 형태 이게 밤송이가 뭐 갈라질 거나 뭐 하면서요. 뭐 무늬 같은 형태가 들어가는데 그 형태가 정면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이제 그걸 정면시키면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써줘야 돼. 이게 이제 요 글자가 그러니까 밤일자 이치자인 거예요. 그걸 소전에서 이게 대전에서 형태라면요. 그 전국시대 문자죠. 춘추전국시대 문자예요.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해서 소전에서 이걸 하나로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곧 이 글자죠. 이렇게. 그걸 그대로 정형시키면 이렇게. 그런데 예변 예서에서 변화가 예서에서 글자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그걸 예변이라고 한다 했어요. 예변이요. 예서에서 이 글자가 복잡했던가 보죠? 이 형태로 바꿨어요. 이 형태.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밤송이 형태가 변화된 형태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이어지고 있어요. 애초에는 밤송이인데 그 밤송이를 정형시키는 과정에서 글자가 좀 복잡했던지 간략한 형태로 바꾸면서요. 오늘날 글자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밤나무에 밤송이가 달린 모양이기 때문에 밤나무일 텐데 이 밤송이가
가시가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가 저도 어려서요. 밤나무에서 밤 털어놓고 그랬지만은 장대로 막 어른들이 막 후려친다고요. 그 막 밤송이가 밤알도 떨어지고 밤송이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맞아가지고 아프죠.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이게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다 이 뜻이 있어요. 밤송이 자체가 가시가 있으니까 두려워하다 뜻이 있는데 호대로우면서 두 개를 분명히 구분해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두려워하다 이 글자는 다시 이 글자에다가요. 이 글자에다가 마음속으로 두려우니까요. 신방변을 붙여가지고 두려워할 글자가 새롭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분화되어 나온 글자 이게. 전율을 느낀다 뭐 이렇게 쓰는 거지. 두려워할 글자. 전율을 느낀다. 자 그래서 두려워할 글자도요. 동시에 기억을 해둘 필요성이 있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싸움 전자예요. 두 개의 자세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헛단이라고 하는 글자고 하나는 참관하는 글자죠. 자, 그 가운데 창과자가 부수자인데요. 부수자부터 살펴보는데 창과자야 이 창이야 휘두르는 창이죠. 이렇게 고문자를 통해서 설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창날 부분이 이 부분이냐. 그 사람이 이렇게 쓰면 사람 모가지 부분을 사람이 급수가 되는 부분이 모가지 되는 부분이 이렇게 모가지 부분을 탁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7글자인데 7글자. 정보라다 할 뜻은 7글자. 이 창을 두 손으로 들고 있어요.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데 호대로 오면서 창고자는 그 두 손이 합쳐지면서 손만 잡을 공짜로 바뀌죠. 그래서 이름이 경계였겠죠. 두 손을 붙잡고 경계를 한다고 해서 경계. 이 창날 부분이 도끼의 형태로 될 수도 있어요. 도끼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이 도끼 날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도끼가 달린 창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도끼 월자. 호대로 하면서 그 뜻을 더 분명히 해서 세금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세부치로 만드니까요.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도끼 월자. 하여튼간 이 휘두르는 창과 관련돼 있어. 이 형태를 갖다가 이게 뼈 쪽은 날이 보면서 이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펴는 거예요. 자, 문제는 헛단자인데요. 문제는 헛단자인데 헛단자가 옛날 글자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됐어. 이런 식. 가장 간단한 형태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어. 이런 형태. 그러다가 호대로 오면서 이런 형태로 바뀌고 그 형태가 다시 선이 추가되는 이렇게 형태면서 그것이 오늘날 이 글자로 이렇게 정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냐 이거 뭘 나타냈냐 이게. 고문자 가운데 이렇게만 표현된 글자였어. 이렇게만 표현된. 여기서 정해진 글자가 뭐냐 방패간자. 이게 방패간자인데 어떻게 해서 방패가 된다면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원시적인 형태의 무게예요 지금. 원시적인 형태의 무기인데 끝이 갈라져 있고 그거 갈라져 있는 부분을 양쪽 벌어진 부분을 끈 같은 걸로 묶어놓는데 묶어놓은 걸 선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점이 선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지금. 묶어놓은 형태 이게 지금 가지된 부분을.
이게 저 맹수라든지 또는 적 같은 경우도 돼요. 발달된 오늘날처럼 발달된 때야 뭐 화약 같은 걸 이용하지만 옛날에 화약이 없을 때니까 맹수가 달라들거나 또는 적이 달라들 때 이 갈라진 부분 이렇게 쳐서 찍어 눌러서 이렇게 지압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땅꾼들 있잖아요. 땅꾼들 뱀 잡을 때 보면 끝이 이렇게 갈라진 것 중에서 뱀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돼? 이걸로 이거 대가리 부분을 갖다 탁 누른단 말이에요. 머리를 지압해가지고 못 움직이게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갈라진 부위로 상대를 치거나 찍어 누르거나 뭐 하는 그런 원시형태 무기야 지금.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막는 거. 막는 무기. 그래서 막다 이 뜻이야 막다. 막다 이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난간이라는 말에 간자를 이 글자를 쓴 이유가 난간에 간자를 이 글자를 쓴단 말이에요. 막기 때문에 난간이라는 게 사람이 떨어지게 막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에요. 건물의 일부에. 그 막다 이 뜻인데 막는 것 가운데 호들어오면서 막는 것 가운데 방편을 뜻하게 되면서 구국의 간성 이럴 때 쓰이는 간자로 쓰임이 있는 거죠. 지금. 나라를 지키는 방패나 성이다 이거예요. 성. 자, 그러니까 같은 건데 좀 더 발달된 형태의 무기인 거야 이게 지금. 원시적인 형태의 무기인데 끝에다 돌덩이 같은 걸 매달아 놓아가지고 좀 더 파괴를 일으키게끔 무게감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똑같은 원시적 형태의 무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한 사람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서 이 헛이라는 것이 혼자 하나 그런 뜻이에요. 하나 뜻인데 그 이 무기를 갖다가 혼자서 사용하는 무기로 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혼자나 하나와 관련된 이 헛이라는 뜻이 거기서 나와요. 왜 헛이 됐는지 막다에서 헛이 됐는지 명쾌하게 자료가 없어요. 이제 미뤄진자 그건데 이 무기 하나를 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제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와 관련된 헛이라는 뜻이 나왔다 그렇게 본 글자고요. 뭐 단식 경기라든지 단일 민족 뭐 이럴 때 쓰는 글자 아니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도 보면 음역하는 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쓰이는 이 글자가 그런 글자로서 단으로 익혀지는 글자가 바로 대광줄이 단자, 대바구니 단자예요. 단사표음을 때 쓰인 글자죠. 단사표음. 일단사 일표음을 줄인 말이죠. 네. 이것도 우리 논어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줄여서 일자 빼고 단사표음인데 이건 사로 읽어야 된다고 써요. 한 대바구니에 밥과 한 표주박에 마실 건데 그걸로 한번 뒤져본다 그거죠. 그럴 때 쓰이는 대광줄이 단자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인데요. 그렇죠. 조나라 서울 단이라고 글자인데 그 조나라 서울이 한 단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단이 한 단. 이게 조나라 서울 감자도 이것도요. 한 단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 단 어떤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생이라는 사람이에요. 노생. 그러니까 이게 한단 지붕이라는 말의 단자인데 한 단이 조나라 서울을 말한다고 했어요. 이 말이 시험에 나오는데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나 뭐 성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한단이라는 조나라 서울에 누가 노생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그 여인숙에 누가 운영하는 여인숙은 여옹이라는 사람, 여옹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집에 가지고 객사에 가가지고 대게를 배로 누런 기장밥을 신청을 했어. 그게 누런 기장밥 황량이야, 황량. 그리고 그 밥을 갖다가 좀 지어달라고 해놓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딱 깨보니까
그 밥이 다 지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인간만사 부귀영화가 일장춘몽이다 이거죠. 헛된 꿈이 지나지 않는다. 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노생지몽. 노생이 꿈을 꿨으니까 노생지몽. 한달지몽이 곧 노생지몽 같은 말이고. 근데 여웅의 베개를 메고 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웅침이라고 하고 또 기장밥을 갖다가 노란 기장밥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꾸었던 꿈이 때 황랑지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한번 지어달라고 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치지몽이라고도 하고 일치 한번 불 때 가지고 밥을 짓고 있는 불때를 치자 일치지몽 이게 다 같은 데서 나온 말이 같은 상황에서 이게 시험에 나온 거 본 적이 있어요. 관련 이게 어휘 하나를 써놓고 관련이 없는 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요. 근데 다 이것이 5개의 말이 전부 다 관련돼서 서로 관련돼서 나온 말이. 글때 쓰기는 한자인데 한단지방이 단자인데 같이 기억을 해주시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단이 탄으로 바뀌어가지고요. 탄할 탄자예요. 탄할 탄자. 옛날에는 탄공이라고 해가지고 돌덩이가 오늘날은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옛날에는 돌을 메어서 썼어요. 그래서 그 돌을 이제 탄알이에요. 탄알 탄자예요. 수류탄 할 때 쓰는 탄자죠. 또는 마음속으로 뭔가를 하길 꺼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꺼릴 탄자예요. 꺼릴 탄자. 꺼리지 말고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기탄 없이 얘기해봐라. 뭐 할 때 쓰는 탄자가 바로 있죠. 꺼리. 그 다음에 탄 그렇게 되는데 국외음화돼서 치읓으로만 있게 돼 시옷으로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이 될 수 있는데 전자가 바로 이 글자잖아요. 지금 싸움 글자. 싸움 글자. 천자는 뭐냐면 이 글자죠. 이 글자. 이렇게 쓰면 열천자예요. 문을 연다고 해서 열천자예요. 의견을 천명하다 뭐 할 때 쓰는 천자예요. 천명하다. 그 다음에 선으로 쓰이는 글자도 있는데 바로 이 글자죠. 그래 매미선자도 있지만 여기 일자부터 이 글자로 썼는데 선인데 제사를 지내는데 그렇죠.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은 봉선이라는 제사예요. 봉선이라는 제사를 알고 있어야 돼. 땅을 높이 봉하고 나서 그달 제단을 만들고 이 봉선 한자 쓰면 이렇게 쓰는데 봉자 이 글자도 이렇게 써야지 참. 지금 마이터자가 아니죠. 축구 보다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날치는 바람에 조금 몸이 가라앉았어요. 목소리도 좀 가라앉았죠. 이게 하늘에다 지내는 제사고 이게 산천에다 지내는 제사예요. 사실은 구분을 하면 누가 천자가 중국의 천자가 황제가 만백성을 대표해가지고요. 하늘에서 산천에 봉선을 지어. 그게 한무제 이런 사람들이 태산에 올라가가지고 봉선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또 그 천자의 또 장수를 빌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만세야. 봉선 형제가 천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 그러고 나면 백성들이 천자의 장수를 빌기 위해서 선소리가 만세예요. 우리가 만세인데 만세가 승리의 기쁨을 드리는데 쓴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해세자예요. 해세자가 해년자잖아요. 만년을 살아라 그 얘기 지금 만세가 장수를 빌기 위해서 했던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 관련된 제사인데 이 제사가 봉선인데 오늘날 봉선선이라고 많이 하고 선선이라고 더 많이 얘기하죠. 그 봉선하고 선하고 어떤 차이점이냐 사실은 있죠. 이게 선하고 선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참선을 한다 먹는데 이 참선을 어떤 종교에서 하나요? 불가에서 행해지죠. 불가. 그 불교가 어디서 파생이 됐어요? 인도에서 파생이 됐죠. 고대 인도를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산스크리트 또는 버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버머에서 참선하다는 말 자체가 산나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된대. 이렇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외국의 말이 오면 어떻게 돼요? 참선을 그냥 한자로 바꿔 그걸 이 글자하고 봉선선자 이 글자하고 참선한다는 의미의 말을 산다 이렇게 발음되는 말을 갖다가 요 글자하고 어찌나짜 이렇게 표기를 했던 거야. 제가 버머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여기다 표기를 못했는데 제가 버머에서 참선하다의 의미인 말이 중국에서 음역으로 이렇게 선나를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선의 의미가 생기는 음역하는 과정에서 이 글자를 갖다 써먹으면서 선이라는 뜻이 참선의 선이라는 의미가 이 글자 속에 생기는 거니까. 봉선입니다. 천자가 없어지니까 봉선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개는 없잖아. 근데 이것은 참선은 계속 행해지고 있으니까 이쪽에 쓰임이 더 많으니까 오늘 이걸 선선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매미선자요. 벌레와 관련돼 가지고요. 매미선자 벌레 매미요. 네. 어디에 쓰인다고요? 익선관에 쓰인다고 했어요. 10,000원짜리 돈에 보면 인물 세종대왕이 들어있고 세종대왕의 머리에다 이렇게 쌀물이 머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선대 양쪽에 이렇게 매미 날개처럼 보이는 거니까 왜 이거 쓸데없이 이게 덜렁덜렁이다 붙여놨냐 이게 청령 매미가 옛날 사람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동물로 생각했어. 청렴함과 관련된 동물이야 이게. 옛날 사람들 의식 속에는 사실 나무 수액을 빨아먹는데 그 나무 수액을 빨아먹으면 나무한테 왜 이래 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고 옛날 사람들은 매미가 이슬만 먹고 사는 동물로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청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왕의 평상시 모자예요. 모자에다 요거 매미 날개처럼 생긴 걸 붙였다고 하면 날개 입자 쓰죠. 날개 입자.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싸움 절차에 뭐 청으로 싸우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땅자와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룰성자 살펴봐야 되네요. 자, 이룰성자가 설명이 한 30 넘게 해줘야 될 글자예요. 요건 좀 쉬었다가 좀 설명드려야겠네요.